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50% 정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은퇴 후의 소득 수준이 은퇴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취약한 노후 준비 상황은 앞으로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황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황스쿨 아나운서 이보연입니다. 시황스쿨에서는 매달 하나자산운용 매니저가 출연해서 최근 경제 이슈와 산업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연금에 대한 노하우와 노후 준비의 끝판왕인 TD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연금솔루션 운용팀 변재일 팀장님과 성낙찬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 연금솔루션 운용팀 변재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자산운용 연금솔루션 운용팀 성낙찬입니다. 네, 우리가 연초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운동, 영어 공부, 또 돈 관리에 대한 다짐을 하는데 막상 투자는 계획대로 안 되고 노후 대비는 막막하기만 하죠. 은퇴 후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연금이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23년 통계청 조사 결과 2인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연금이 60만 원이에요. 어떻게 노후 대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팀장님께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인데요. 공적연금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보장,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보장,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50% 정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은퇴 후의 소득 수준이 은퇴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취약한 노후 준비 상황은 앞으로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금 3단 구조와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노후 준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계획성 있는 개인연금 투자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특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매니저님 해외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해외 사례 중에 연금으로만 노후 준비가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은 어때요? 네, 연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 있고요. 이것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과는 또 별도의 연금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명한 게 미국의 401K라는 DC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DC형 퇴직연금인 401K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 기업에서 매칭 옵션이라고 해서 근로자 연봉의 최대 6%까지 퇴직연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 85%가 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퇴직연금을 함께 불입해 준다고 하고요. 근로자는 최대 연간 22,500불까지 퇴직연금 계좌에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연봉이 5만 불인 근로자의 경우에 매칭 비율이 6%니까 이것을 35년간 불입한다고 했을 때 원금만 해도 90만 불에 달하거든요. 거기다가 운용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100만 불 이상이 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네, 미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401K 밀리어네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해외 연금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든든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작년에 국내에도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디폴트 옵션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사실 금융의 지식이 많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좋을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퇴직연금을 그냥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같이 은퇴 이후에 충분한 노후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가입자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적립금이 운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할지 사전에 지정 시에 위험 성향에 따라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가입자가 위험 성향을 지정을 하면 그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저희 같은 전문 인력이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운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디폴트 옵션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TDF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TDF는 또 뭐예요? 2006년 미국의 펜션 액트 연금법이 발효되면서 TDF가 출시되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연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TDF는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르게 핵심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DF의 컨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연금 자산의 형성, 증식,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20대나 30대 투자자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모아놓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즉, TDF는 생애 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투자 비중을 반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서 은퇴 자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TDF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 채권 간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다양한 시장 국면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연금 자산 관리에 적합한 상품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요약을 하자면 개인의 생애 주기에 걸쳐서 투자하는 상품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TDF의 핵심 운용 전략이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글라이드 패스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경로를 뜻하는데요. TDF의 자산 배분 경로를 결정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드 패스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초반에는 고공비행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안내합니다. 즉,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게 되죠. 초기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단기간의 가격 변화 위험을 부담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위험을 참고 견딘 것에 대해 수익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글라이드 패스는 비행기를 서서히 착륙 지점을 향해 인도합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춰가면서 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만들어 놓은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TDF는 글라이드 패스가 설정한 항로를 따라 서서히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운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글라이드 패스는 TDF의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라이드 패스의 항로를 따라 저희 한화자산운용의 파일럿들이 고객 여러분들을 풍요로운 노후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부터 착륙하기까지 그 경로를 생애 주기에 비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노후 대비를 위한 TDF 어떻게 투자하면 더 좋을까요? TDF를 투자할 때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이연 효과가 발생하면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떼기 때문에 재투자 시에 투자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상품이 대부분 장기 투자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세금 이연을 통한 투자 원금의 차이가 장기 누적될 경우
장기 수익률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젊을 때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자는 최대한 오래, 세금 납부는 최대한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를 통해서 TDF에 투자하시면 이 모든 게 해결 가능합니다. 네, 투자는 올해, 세금 납부는 나중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 또 IRP 투자 시 주의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과 IRP 투자 시 주의할 점에는 특히 연금 수령 개시일인 55세 이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받을 연금에 대한 소득세 또한 수령하는 나이대에 따라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펀드에 투자하면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 운용 보수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를 절약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펀드 투자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 자산운용사 직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한화자산운용의 직판 앱인 파인을 들 수 있습니다. 파인은 고객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중간 과정 없이 펀드 상품을 고객과 직거래를 하니까 업계 최저 수준의 판매 수수료만 내면 되고 줄어든 수수료로 연금저축 같은 상품의 세제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로 TDF에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사실 궁금한 점 아닐까요? 네, 제가 최근 2년간의 TDF 성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2년간의 시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펼쳤던 수용적인 통화 정책과 확장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재화, 서비스 전반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례적으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긴축적인 시장 상황으로의 전환은 빠른 속도의 금리 상승을 가져왔고,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주식과 채권의 동반 하락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은 이례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고전한 한 해였죠. 그러면서 시장은 극도의 비관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위험 자산을 투매하고 현금으로 숨어들게 되죠. 시장을 지켜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항상 극도의 비관이 새로운 희망을 낳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가 바뀌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자 모든 사람의 예상과 반대로 시장이 전개됩니다. 결국 2022년과 2023년은 V자 형태의 데칼코마니 같은 움직임을 연출하게 됩니다. TDF도 이런 시장 움직임에 맞춰서 2023년에 2022년의 손실을 만회하고 장기 상승 트렌드에 재짐을 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극도의 비관이 새로운 희망을 낳는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렇다면 이 TDF는 투자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나요? 네, 다른 투자 상품과 저희 TDF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은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 의사결정의 중심을 시장이 아닌 고객에게 둠으로써 TDF는 고객에게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 주기에 따라 최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은퇴가 한참 남은 젊은 나이대에는 위험을 많이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요. 은퇴 시기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결국 은퇴 시점에 투자자가 남은 여생을 위해 목표로 하는 노후 자금의 든든한 축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한 후에도 소나무처럼 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DF의 이름도 그냥 라이프가 아닌 라이프 플러스 TDF가 된 것이죠. 네, 소나무처럼 늘 풍요롭게 해주는 이 TDF. 그러면 이 TDF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역시 소나무처럼 늘 푸르를까요?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디폴트 옵션 도입은 고객들의 투자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고객에게 어찌 보면 위험자산 장기 투자를 강제함으로써 고객의 은퇴자산 축적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의 주요 투자 상품이 TDF입니다. 디폴트 옵션 시행을 통해 TDF는 구조적으로 유입되는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고,
디폴트 옵션 제도 정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대표적인 수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정착과 함께 TDF의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TDF와 디폴트 옵션에 관심이 있을 시청자분들께 두 분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부터. 디폴트 옵션은 장기 투자를 통한 연금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려면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 기간이 해결해 주게 됩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여유를 가지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디폴트 옵션을 통해 위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과 TDF는 따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 TDF에 장기 투자하시고 연금 자산을 일구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미국에는 연금 100만 장자가 최근 4년 사이에 2배로 늘어서 68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9억 원 정도의 연금 자산을 모은다고 또 하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인당 5,5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식과 TDF 같은 위험 자산과 실적 배당형 상품에 가입한 것과 그렇지 않고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투자한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00만 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TDF를 통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 자금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황스쿨 연금과 TD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분들도 차근차근 노후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팀장님과 매니저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